이 사연은 경기도 분당에 사는 한 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정미숙은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망설였습니다. 며느리 서지혜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 순간이 늘 이렇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미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5년 전 아들 현우가 지혜를 처음 소개했을 때만 해도 이런 관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좋았죠. 결혼식에서 활짝 웃던 며느리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관계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퉁명스러웠습니다. 미숙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다음 주 토요일에 현우네 집에 좀 들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지혜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토요일이요? 제가 그날 좀 바쁜데. 미숙은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들 집에 가려면 꼭 며느리의 허락을 구해야 했죠. 현우는 늘 어머니, 미리 지혜에게 물어보세요. 요즘 일이 많아서 라고 말하곤 했으니까요. 그래, 그럼 다른 날로 할까? 너한테 편한 날로 말해줘. 아니요, 토요일이라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오세요. 미숙은 그냥 오세요라는 말에 가슴이 조금 더 아팠습니다. 그래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오래 있지 않을게. 잠깐 들러서 현우 얼굴 보고 갈 거야. 네, 알겠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미숙은 통화를 마치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습니다. 68살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삶이 때로는 너무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유일한 아들 현우와 그의 가족이 미숙에게는 전부였죠. 하지만 며느리 지혜는 언제나 미숙을 가족이라기보다는 불청객처럼 대했습니다. 미숙은 달력을 보며 토요일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방문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 생각했습니다. 지혜가 좋아할 만한 것을 가져가면 관계가 조금이라도 나아질까요? 미숙은 핸드폰을 다시 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혹시 필요한 거 있니? 내가 가는 김에 사갈게.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렸지만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한숨을 내쉬며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에는 평생을 모은 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돈을 현우와 지혜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지혜의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요, 필요한 거 없어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미숙은 그 메시지를 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는 듯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다음 날 미숙은 시장에 가서 현우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과일을 샀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위해 비싼 화장품도 구입했죠. 작은 선물이 큰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도 이전처럼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이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미숙은 창가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현우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해맑게 웃는 아들의 모습에 미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복잡한 감정 없이 단순하게 행복했는데 세월이 참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 앞에 서서 무엇을 입을지 한참을 고민했죠.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지혜가 불편해할 것 같고 너무 소박하게 입으면 자신을 가꾸지 않는다고 핀잔을 들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머리도 꼼꼼히 손질하고 화장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8배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더 바라겠어. 미숙은 중얼거리며 준비해둔 선물 가방을 들었습니다. 과일과 화장품, 그리고 특별히 현우를 위해 손수 만든 약과까지. 현우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간식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정성이 지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택시에 오르며 미숙은 운전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지혜를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지혜는 26, 현우는 30이었죠. 두 사람은 회사 동료로 만나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미숙도 지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밝고 활기찬 모습이 보기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지혜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집에 초대해도 이런저런 핑계로 오지 않는 것들이었죠. 어머님, 분당동 23번지 맞으시죠? 운전기사의 목소리에 미숙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미숙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늘 이랬습니다. 아들 집에 가는 길은 언제나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미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되길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숙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지혜야, 잘 지냈니? 날씨가 좋아서 오는 길이 참 좋더라. 지혜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미숙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선물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조금 준비했어. 현우가 좋아하는 과일이랑 내가 쓸 화장품도 있고 신경 쓰실 필요 없었는데 그냥 오셔도 됐는데. 지혜의 말에는 감사함보다 부담스러움이 더 묻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애써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현우는 어디 갔니? 아, 잠깐 마트에 갔어요. 곧 올 거예요. 미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지혜와 현우의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둘이 여행 다녀온 사진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숙과 함께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었죠. 미숙은 그것을 보며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지혜가 주방으로 향하는 동안 미숙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고 깔끔했습니다. 마치 집이라기보다는 잡지에서 본 모델하우스 같았죠.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지혜가 차를 가지고 왔을 때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제 전화기를 못 찾겠네요. 어디 뒀더라. 미숙은 자신의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내 폰으로 전화해 볼까? 그럼 소리 들리잖아. 지혜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까요? 번호는 저장되어 있으시죠? 그럼 당연하지. 내 며느리 번호를 어떻게 모르겠어. 미숙은 웃으며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연락처를 찾아 지혜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문득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됐지만 미숙은 그냥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의 방향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파 쿠션 밑에서 전화기가 발견됐습니다. 지혜는 서둘러 전화기를 집어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숙의 눈에 전화기 화면이 들어왔고 그곳에 저장된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미친년. 순간 미숙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가 들렸고 심장은 마치 멈춘 듯 했습니다. 지혜는 황급히 전화기를 감추려 했지만 이미 미숙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착각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핸드폰이 마치 뜨거운 석탄처럼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지혜의 말은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변명의 말을 찾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죠. 미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래도 똑바로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6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이런 종류의 배신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부르는 거니? 미숙의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처럼 작아졌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핸드폰을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대답해. 나를 미친년이라고 부르는 거니? 이번에는 미숙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분노가, 억울함이, 서러움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지혜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묘한 도전적인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실수였어요.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화가 나서?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말을 들을 짓을 했니? 미숙의 질문에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마트에 잠깐 갔다 왔어요. 현우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곧 거실의 팽팽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미숙의 굳은 표정과 지혜의 창백한 얼굴을 번갈아 보며 그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듯 했습니다. 현우는 지혜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혜는 현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내 핸드폰을 봤어. 현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미숙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니? 내 아내가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현우는 미숙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냥 장난이에요. 별 뜻 없는 장난? 나를 미친년이라고 부르는 게 장난이야?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자신을 변호해 주길 바랐는데 오히려 며느리의 편을 드는 모습에 또 다른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지혜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으로 한 거니? 나한테 설명해봐. 미숙의 날카로운 질문에 현우와 지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교환에서 미숙은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둘이서 나누었을 대화들, 자신에 대한 불만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해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사실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스트레스 받았어요. 항상 집안일을 이것저것 간섭하고 현우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는 것 같고, 내가 언제 그랬니? 내가 언제 너를 깎아내렸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그런 눈빛으로 보시잖아요. 우리 현우는 이렇게 키웠는데 하는 식으로요. 미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의도로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혜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미친년이라고 부를 만한 이유가 되나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니? 지혜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그냥 감정 표출이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25년 동안 며느리를 대하며 늘 조심스러웠던 순간들, 사소한 선물에도 마음을 담았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허공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야. 미숙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현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구나. 현우는 망설였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그는 늘 중간에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가끔 스트레스 받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을 손으로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참아왔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현우를 키우며 흘린 땀과 눈물, 아들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했던 수많은 선택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제 점심 먹으려고 했는데. 현우가 미숙의 팔을 잡았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놓아.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구나. 미숙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분노나 슬픔을 넘어선 어떤 단계, 모든 것을 내려놓는 체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냥 오해예요. 지혜도 미안하다고. 오해? 너희 둘 다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해봐. 정말 오해라고 생각하니? 미숙의 질문에 현우와 지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미숙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말로는 표현되지 않았던 진실이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알았다. 이제 다 알겠구나. 미숙은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우가 다시 한번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라오지 마. 혼자 있고 싶어. 집을 나서는 미숙의 뒤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미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한 목적지 없이 그저 걸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동안 정말 며느리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만큼 못된 짓을 했나? 현우는 왜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걸까?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근처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미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미숙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으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현우였습니다.
미숙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지혜가 정말 미안하대요.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미숙은 메시지를 읽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해라. 무엇이 오해란 말인가요? 자신의 이름을 미친년으로 저장해둔 것이 우연인가요? 아니면 지혜의 말처럼 그저 감정 표출이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그것은 미숙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또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답장이라도 주세요. 정말 걱정돼요. 미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 집에 갈 거야. 그리고 나서 미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 적막한 공간이 미숙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미숙에게는 30년의 세월을 담고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녁이 다가올 무렵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초인종 소리에 결국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숙은 말없이 문을 열어 현우를 들여보냈습니다. 둘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혜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성? 이제 와서 무슨 반성이니? 오늘 그 모습을 보고 나니 모든 게 이해가 되더구나. 왜 너희가 항상 나를 불편해했는지, 왜 내가 찾아가려고 할 때마다 망설였는지.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지혜가 그냥 일시적으로 화가 났을 때. 현우야. 미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지혜의 핸드폰을 보면서 깨달았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눈치 없이 살았는지, 너희에게 얼마나 불편한 존재였는지.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더 일찍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뭘?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너도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정말 존경해요. 그냥 지혜와의 관계에서 중간에 끼어서. 미숙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들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숙은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알았다. 이제 더 이상 너희를 귀찮게 하지 않을게. 내 존재가 너희에게 그렇게 불편했다면 이제 거리를 두는 게 맞겠지.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이니? 내 아내는 나를 미친년이라고 부르고 너는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이게 무슨 뜻인지 나한테 설명해봐. 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돌아가렴. 지혜도 걱정하고 있을 거야. 어머니, 나도 좀 혼자 있고 싶구나. 현우가 떠난 후 미숙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들이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68해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철저한 배신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 충격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아들 현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마저도. 미숙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내용물을 펼쳐보았습니다. 집 문서와 예금 통장,
그리고 보험 증서까지. 미숙이 평생을 모아온 재산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모두 현우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것들이었죠. 이제 다시 생각해봐야겠구나. 미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옆집에 사는 박순자가 생각났습니다. 순자는 미숙보다 2살 어렸지만 같은 아파트에 20년 넘게 살아온 이웃이자 친구였습니다. 순자 역시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에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미숙은 핸드폰을 들어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나 미숙이야. 미숙이? 웬일이야, 이 시간에? 미안해, 늦었지?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순자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네. 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자신의 이름, 그리고 아들의 반응까지. 순자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심하네. 많이 상처받았겠다. 응, 나도 내가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 그동안 조금씩 느껴왔던 거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보니까. 미숙아, 내가 얼마 전에 한 얘기 기억나?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 한다고.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가 얼마 전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죠. 순자야, 너는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 처음엔 나도 겁이 났지. 평생 모아온 재산을 정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런데 생각해보니 누구를 위해 모았던 거지? 결국 내 자식들 줄 생각이었잖아. 근데 그 자식들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라도 내 인생을 즐기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미숙은 순자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재산을 모았는데 정작 그 자식들은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순자야, 내가 요즘 여행 다닌다고 했잖아. 어떤지? 순자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미숙아, 너무 좋아. 60대가 되어서야 제대로 된 여행을 시작했다니 믿어지지 않을 정도야. 지난달에는 제주도에 갔다 왔고 이번 달에는 유럽 여행 계획 중이야. 혼자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더라고.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도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마워, 순자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미숙은 다시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8의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은 어제와 달리 단단하고 결연했습니다. 미숙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박재현 변호사는 미숙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가족의 법률 문제를 도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숙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미숙 씨,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럭저럭요. 오늘은 중요한 상담이 있어서 왔습니다. 재현은 미숙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제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요. 집과 예금, 그리고 보험금까지 모든 것을 현금화하고 싶습니다. 재현은 놀란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건강의 문제라도?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아요. 그냥 이제 제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재현은 미숙의 눈을 바라보다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신중하게 내리셔야 해요. 특히 부동산은 한번 팔면 되돌리기 어렵거든요. 알고 있어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미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현은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아시죠?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제가 당장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예금과 보험금은 해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은 중도 해지하면 원금에서 손실이 있을 수 있고요. 이해합니다. 그래도 진행해 주세요. 재현은 미숙의 단호한 모습에 더 이상 말을 아끼고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집을 매물로 내놓기 위한 서류와 예금 해지를 위한 위임장까지 모든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구매자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계약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날 아침 미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현우였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아침부터 죄송해요. 잘 지내셨어요?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 우리 집에 한번 오시면 안 될까요? 지혜도 정말 죄송하다고. 현우야. 미숙이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 다음에 이야기하자. 약속이요? 어디 가세요? 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아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친구 만나기로 했어. 나중에 통화하자. 전화를 끊고 미숙은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하자 중개사와 구매자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미숙은 서명을 마친 후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생각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나와 미숙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순자처럼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박재현 변호사였습니다. 미숙 씨 예금 해지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보험금도 다음 주 중으로 정산될 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현우 씨에게는 말씀하셨나요? 미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이요. 아마 이번 주 내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미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아마 현우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크게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미숙에게는 자신의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미숙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2달 후면 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짐을 정리하고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숙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들을 하나씩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대부분 검은색이나 회색, 갈색 같은 무채색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좀 더 밝은 색의 옷을 입어볼까? 미숙은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얼마나 억압하며 살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아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시간들. 이제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이 문을 열자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미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니? 아까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집을 파셨다고. 미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소식이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동네 부동산이 현우에게 연락한 모양입니다. 들어오렴. 현우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왜 집을 파시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별일 아니야. 그냥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도 당황스러워요. 미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68살이 되었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 그래도 집을 파시다니. 어디서 사실 건데요? 아직 정확히 정하진 않았어. 아마 당분간은 여행을 다닐 것 같아. 현우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여행이요? 어머니, 혹시 그날 있었던 일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미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날 일이 없었어도 언젠가는 이런 결정을 했을 거야. 그날 일은 그저 계기가 되었을 뿐이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혜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현우야, 이제 와서 사과해도 상처가 아물지는 않아. 그리고 이건 너희 탓만은 아니야. 내가 평생 너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것 같아. 이제는 진정한 나로 살고 싶어.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숙은 아들의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재산이 걱정되는 모양입니다. 그래, 원래는 너희에게 물려주려고 했지.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필요해. 남은 삶을 위해서. 하지만 어머니, 현우야. 미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건 내 결정이야. 내 재산으로 내 삶을 살겠다는 것뿐이야. 너무 욕심 부리지 마. 현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숙은 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혹감, 분노, 그리고 어쩌면 배신감까지. 하지만 미숙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결정은 너무 성급해요. 아니, 오히려 너무 늦었어.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오면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요. 어머니, 제발이요.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이에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머니의 재산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눈빛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요. 현우야, 이건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평생 모아온 내 재산이고 내가 어떻게 쓸지 결정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 가족을 생각하셔야죠. 지호도 이제 대학에 들어갈 나이고 집도 이사 가야 하는데. 미숙은 손자 지호의 이름이 나오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호는 현우와 지혜의 아들로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죠. 미숙은 지호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호 교육비는 너희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내가 평생 너를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대학까지 보냈잖니. 이제 너도 그렇게 해야지. 현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외면하실 거냐고요? 미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면? 내가 언제 너희를 외면했니? 오히려 너희가 나를 외면한 것 아니었어? 내 아내는 나를 미친년이라고 불렀고 너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그게 외면이 아니면 뭐니? 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너를 위해 살았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서 너를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할 때도 최선을 다해 도왔지. 그리고 이제는 내 차례야. 미숙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현우야, 너도 이제 45이잖아. 더 이상 어머니에게 의존하지 말고 내 가족은 내가 책임져. 현우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그가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현우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함께 새로운 집을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넓은 아파트는 필요 없었습니다. 혼자 지내기에 적당한 작은 오피스텔이면 충분했죠. 나머지 돈은 여행과 취미 생활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여러 오피스텔을 둘러보던 중 미숙은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남양의 작은 오피스텔이었는데 채광이 좋고 근처에 공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용한 동네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로 계약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미숙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이세요. 이 동네는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병원도 가깝고 대중교통도 편리하고요. 계약을 마친 후 미숙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짐을 정리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지혜입니다. 미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일은 정말 실수였어요. 미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미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졌습니다. 지혜야,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어머님, 제발이요. 현우 오빠가 많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지호도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지호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자 미숙의 마음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호는 언제든지 할머니를 만날 수 있어. 하지만 너희 부부와는 이제 거리를 두고 싶어? 어머님, 그리고 지혜야, 솔직히 말할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았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눈치 없이 살았는지. 내 핸드폰에 내 이름이 미친년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모든 게 명확해졌어. 전화기 너머로 지혜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건 그냥 화가 났을 때 일시적으로.
일시적이라고? 핸드폰에 이름을 저장하는 건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 그건 내 마음속에 있는 진짜 생각이야. 미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 가족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 거니까 안심해. 미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숙은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 결정했어. 다음 주에 유럽 여행 같이 갈래? 순자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너 정말 결심했구나. 응, 이제 내 인생을 살기로 했어. 집도 팔고 오피스텔도 계약했어. 남은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것들 다 해볼 거야. 잘 결정했어, 미숙아. 너무 늦지 않았어. 우리 아직 충분히 즐길 수 있어. 미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 전화를 끊고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미숙은 모든 짐을 정리하고 새로운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미숙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가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것 같았죠. 오피스텔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작지만 필요한 것들로만 채워진 공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숙은 새로 구입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순자와 함께 프랑스로 떠납니다. 생애 첫 해외여행이었죠.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그 모든 감정이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미숙은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손자 지호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호가 반갑게 미숙을 안았습니다. 17살의 청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할머니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지호야, 어쩐 일이니? 혼자 왔어? 네, 아빠 엄마는 모르게 왔어요. 할머니가 이사하셨다고 해서 새 집 보러 왔어요. 미숙은 지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지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오피스텔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괜찮지? 할머니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네, 좋아 보여요. 근데 할머니, 정말 내일 해외여행 가세요? 미숙은 놀란 표정으로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아빠가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할머니가 재산 다 정리하고 여행 다닌다고. 미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현우가 아직도 이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내일 프랑스로 가. 할머니 친구 순자 이모랑 같이. 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와, 정말요? 저도 언젠가 파리 가보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먼저 가시네요. 미숙은 웃으며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나중에 꼭 가볼 수 있을 거야. 할머니가 사진 많이 찍어 올게. 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세요. 특히 아빠가요. 미숙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 아마도 그럴 거야. 하지만 지호야, 할머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됐어. 너희 아빠는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저는 할머니 응원해요. 할머니도 행복하셔야죠. 미숙은 지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적어도 손자만큼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아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지호야. 할머니 많이 행복할 거야. 지호는 잠시 더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숙은 문을 닫고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풍경을 떠나 낯선 나라의 풍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일찍 일어나 마지막 짐을 챙겼습니다. 여권과 지갑,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순자와 약속한 시간에 맞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순자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드디어 가는구나. 설레지 않아? 미숙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설레. 이렇게 마음이 가벼울 줄 몰랐어. 두 사람은 함께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미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현우였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지금 공항이야. 곧 비행기 탈 거야.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시면. 현우야. 미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건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야.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어머니, 걱정하지 마. 나 잘 지낼 거야. 그리고 너도 행복하게 살아. 지혜와도 잘 지내고. 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어머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고마워, 아들. 미숙은 전화를 끊고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미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정말 시작이야. 두 사람은 함께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색대를 통과하고 탑승구로 가는 동안 미숙은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는 순간 미숙은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응? 이렇게 늦게 시작해도 괜찮을까? 순자는 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늦은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인 거지. 우리 아직 충분히 즐길 수 있어.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가 마치 새로운 가능성처럼 느껴졌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첫날, 미숙과 순자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에펠탑으로 향했습니다. 파리의 상징을 직접 보는 순간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정말 여기 있는 거 맞지? 그럼,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많은 곳을 가볼 거야. 미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파리의 공기가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닌 그저 정미숙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석양이 에펠탑 뒤로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숙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자유와 행복. 미숙은 이 순간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끽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미숙의 속삭임은 파리의 저녁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